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셔틀콕의 간판 스타 이용대. 얼마 전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요. 이용대 선수가 전라남도 화순 출신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용대 선수는 출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전남에서 다녔던 화순 토박이인데요. 실제로 화순에 가면 이용대 체육관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기념으로 2012년 12월에 완공한 체육관인데요. 무려 사업비로만 97억이 들었고 코트 12면을 갖추고 있는 이용대 체육관은 이용대 선수의 이름을 건 만큼 화순군의 배드민턴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 장소를 제공하는 등 화순군의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용대는 1988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태어나 5살 때 화순으로 이사를 가 학창시절 내내 화순에서 자랐는데요. 1996년 화순초등학교 2학년 때 배드민턴을 시작했습니다. 배드민턴을 시작한 이유는 바로 살을 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 시작한 배드민턴에서 자신도 모르는 숨겨진 재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점점 이용대를 주목하는 사람이 늘어났고 한국 배드민턴의 천재가 나타났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순중학교 3학년 때는 역대 최연소 국가대표에 발탁되기까지 하는데 재능을 일찍부터 인정받은 천재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화순초, 화순중 시절부터 배드민턴의 천재적인 두각을 보였던 이용대는 화순실업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고 있던 2006년 독일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정재성 선수와 함께 남자 복식 우승을 하면서 첫 시니어 대회 우승을 기록합니다. 당시 이용대의 나이는 17살로 박주봉의 최연소 국제대회 우승 기록을 갱신하면서 제2의 박주봉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세계 주니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혼합 단체, 남자 복식, 혼합 복식 부문에서 1위를 하며 대한민국 배드민턴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대회 3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대단한 실력으로 같은 해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유력 금메달 후보로 올랐지만 남자 복식 4강에서 탈락하는 등 아시안게임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진했죠. 하지만 이때는 다소 어린 나이였고 또 전반적으로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부진했던 관계로 이용대 개인의 부진에 대해서는 딱히 탓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각종 국제대회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역시나 기대주의 위치였는데요. 지난 실패에 굴하지 않고 남자 복식에서 정재성과 계속 호흡을 맞추며 세계적인 강호로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계 랭킹 2위였던 대한민국 남자 복식은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충격적인 1회전 탈락으로 메달과 인연을 맺지 못했죠. 그러나 혼합복식에서 드디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게 됐는데요. 그는 혼합복식에서 2호전과 호흡을 맞추며 맹활약을 했고 결국에 한국 선수로는 김동문, 길령하조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대회 직전 세계 랭킹이 10위라 상대적으로 금메달의 가능성이 낮았지만 결승전에서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인도네시아조를 상대로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치면서 세트스코어 2대 0의 완승을 따냈죠. 이때 결승전에서 우승이 확정되자 카메라를 향해 윙크를 날리는 세레머니로 많은 여성 팬들을 얻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용대의 이 윙크는 인구에 회자되면서 이용대의 인기를 상징하는 유명한 장면으로 남아있죠. 금메달을 획득한 2008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도 각종 국제대회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배드민턴 선수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상하게도 아시안게임과는 인연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서 실력에 비해 유독 아시안게임에서는 부진했었죠.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팔꿈치 부상을 입으며 단체전 은메달, 남자 복식 동메달만 획득했습니다. 그 이후 국제대회에서 활동하던 이용대는 2012년 런던 올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부문에서 정재성과 함께 동메달을 획득합니다. 두 번째 올림픽 메달이었죠. 파트너인 정재성이 이 대회를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올해 호흡을 맞췄던 정재성과 함께하는 마지막 대회였는데요.
예선부터 사전 전승으로 준결승까지 무난히 진출했지만 준결승에서 세계 랭킹 3위 덴마크에 세트스코어 1-2로 역전패하며 아쉽게 결승 진출은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도핑 테스트에 이용대 선수가 걸리게 되면서 약물 복용으로 별안간 2년 자격정지를 당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금지 약물 복용이라느니 도핑 테스트 거부라느니 등등의 카더라성 기사가 올라오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인 와중에 국제 배드민턴 연맹은 이용대 선수가 소재 불분명으로 도핑 테스트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1년의 자격정지를 내렸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계 스포츠 반도핑 연맹에서는 도핑 테스트를 선수들에게 불시로 날짜와 장소를 통보하여 그곳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도핑 테스트 거부로 간주하는데 이용대에게도 3월, 8월, 11월 세 차례 소재지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답이 없어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선수의 소재지 보고를 대신 해오던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행정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대는 당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국제대회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협회 측에서는 테니스 선수촌에 있다고 신고를 한 것이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자칫 한국 스포츠의 국가대표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행히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비난은 이용대에게서 대한배드민턴협회로 쏟아지게 되었고 결국 3개월 뒤인 4월에 세계 배드민턴 연맹 도핑 청문위원단의 재심의 결과 자격정지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국제대회에서 이용대의 활약을 소개했는데요. 전 선수 생활에 걸쳐 슈퍼시리즈 등의 오픈 대회는 거의 씹어먹을 정도였지만 유난히 큰 대회와의 인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이후로 항상 금메달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올림픽에서는 동메달 한 번에 그쳤고 아시안 게임에서도 아쉬운 성적을 보였죠. 본인의 실력과 명성에 비해 큰 대회 타이틀이 부족한 것은 아쉽네요. 이용대는 광주광역시 옆에 작은 위성군인 전라남도 화순군 입장에서 연기자 고현정과 함께 고향이 낳은 최고의 슈퍼스타로 여겨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화순 소재 모든 초, 중, 고를 안 가리고 체육 시간에 열의 아홉은 배드민턴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화순군에서는 이용대 이름을 딴 꿈나무 대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용대 체육관까지. 화순군에서 얼마나 이용대 선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알 수 있네요. 이렇게 타고난 재능으로 탄탄대로를 지냈을 것 같은 이용대 또한 어렸을 때 용품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해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톱스타였던 김동문이 선물해준 라켓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용대는 최대한 많은 유망주들이 용품값을 걱정하지 않고 운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2014년 자신의 이름을 딴 YD 스포츠라는 스포츠 브랜드를 런칭하여 스폰 비용이 부족한 엘리트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자신이 했던 말을 실천하는 중이죠. 뛰어난 실력과 끼, 훈훈한 외모로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까지 흔들었던 이용대 선수. 실제로 동남아에서의 인기는 웬만한 스타 못지 않다고 하는데 특히 배드민턴 강국인 인도네시아에서의 인기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이후로 많은 여성 팬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죠. 최근에는 뭉쳐야 산다, 전설들의 조기축구에 하태권과 함께 출연하고 박찬호와 이용표가 출연하고 있는 축구야구 말구에 해설과 코치로 출연하는 등 간간히 방송에서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순이 낳은 아들, 화순이 낳은 스포츠 슈퍼스타 이용대의 일대기를 소개해보았는데요. 스포츠 선수로서가 아닌 전직 스포츠 선수로서의 앞으로의 행보도 궁금해집니다. 이용대 선수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